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박 선생님은 빵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적은 없고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한때 제가 빵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 뭐 카스테라 만들어 봤고요. 예. 그리고 식빵을 한번 만들려고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반죽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죽기가 없다 보니까 손으로 직접 예. 왜 그 영화나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반죽을 막 늘려가지고 막 두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밀가루를 통해서 반죽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끈적한 성분이 바로 글루텐이죠. 그래서 이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이 밀가루를 몇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강력분, 글루텐 함량이 12에서 14% 되는 그 정도의 함량이 주로 제빵에 이용되고요. 특히 식빵. 그래서 저도 한때 식빵을 참 좋아했었는데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갓 나온 그 포근한 느낌의 식빵 너무 좋은 거예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향긋한 향기와 그 포송한 느낌, 예. 꼭 그게 포근한 어떤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강력분을 주로 제빵에 이용하고 중력분은요, 글루텐 함량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수나 면, 만두피의 주된 재료로 사용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력분, 글루텐 함량이 8에서 10% 정도. 그래서 이거는 주로 카스테라나 케이크, 그렇게 좀 가벼운 느낌의 빵, 제과를 위해서 이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글루텐의 함량 때문에 결국은 반죽을 할 때도 이제 물의 온도나 반죽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고요. 반죽을 오래 많이 할수록 부드럽고 끈적한 느낌이 될 수 있고 글루텐의 활성화를 낮출수록 이제 바삭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드리고 있으면 꼭 이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을 제가 몇 번 만들고 나서 그대로 빵을 별로 사 먹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일단 밀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예. 두 번째는 설탕과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면서 특히 케이크, 카스테라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그 정도 양의 버터나 기름을 먹지 않는데 거의 한 컵 이렇게 써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평소에 빵도 이런 종류들일 거 아니에요. 몇 번 만들고 나서 이 정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밀가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그 뒤로 빵을 덜 먹게 됩니다. 또는 먹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연의학자들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청취해 주세요. 저랑 친했던 형이 네. 어떤 분을 위해서 현미빵을 직접 만드는 거였거든요. 현미요? 예. 그러면은 현미를 갈아서 만든 건가요? 현미 갈은 거 하고 네. 글루텐 프리 밀가루를 어디서 구했던 것 같아요. 글루텐 프리 밀가루가 있군요. 자, 여하튼 글루텐 프리 밀가루와 현미를 갈아서 직접 빵을 떡 아니에요? 떡? 다 만들고 나면 약간 떡 느낌도 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느낌이 딱 들어보니까 떡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네, 그런 만드는데 한 생각이 드네요.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맛은 어땠나요? 만들자마자 맛은 굉장히 맛있고요. 네. 그리고 좀 식었을 때는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씻고 나면 그거는 이제 찜통에 넣어서 떡처럼 찌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밀가루를 주식 또는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밀은 원산지가 아프가니스탄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 BC 200년경부터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오래된 건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원전 예. 200년경부터 밀을 먹기 시작했다. 예. 어디선가 네. 발견이 됐겠죠. 근데 이게 밀이 실제로 재배를 해보면 이 껍질이 그 곡식 알 있죠? 예. 그거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빻았어야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밀 또는 밀가루 예. 이게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표현이다 이거죠.
밀가루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자체적인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은 이 밀가루가 안 좋다고 알려지게 된 것은 다이어트가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밀가루를 끊어야 다이어트가 잘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밀가루가 왜 살을 찌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로부터 해서 뭐 탄수화물을 전반적으로 줄이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루텐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많이들 있으셔서 글루텐 프리 밀가루라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글루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증상이 통증, 두드러기, 코막힘, 재채기, 눈물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알러지 증상들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밀가루를 먹으면 이런 증상을 바로 일으키는 거군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를 한번 끊어보시는 것도 알러지 증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못지않게 많은 것이 밀가루를 먹고 가스가 찬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스가 찰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학적인 견해로 어떤 성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자, 밀가루를 먹었을 때 뭔가 끈적한 성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게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면서 좀 더 분해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나친 가스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이 산다. 솔직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을 재배하면서 들어가는 농약이라던가 네. 아니면 부산물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첨가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밀을 수확하기 전에 프리하비스트라고 해서 수확하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전에 제초제를 처리를 하는데요. 그 제초제로 사용하는 글리포세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미국 FDA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WHO에서 이게 2A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미국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밀에 붙어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안전하게 분리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다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빵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첨가물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첨가물이요? 어떤 거죠? 빵에 들어가는 첨가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아조다이카본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ADA라는 게 있는데요. ADA요? 예. 오. 이게 밀가루를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그 배곡같이 하얀 밀가루를 볼 수 있게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물질이 천식 같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호주하고 유럽에서는 금지된 약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DATEM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우가 균일하게 크게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넣는데요. 과량 사용 시에 쥐 실험에서 가슴 근육 섬유종과 신장 비대증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쓰면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첨가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빵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는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이렇게 4가지만으로 예전에는 만들었었는데요. 그러게요. 집에서 만들 때도 그 정도를 가지고 반죽을 열심히 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부풀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아, 그래서 그 부풀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첨가제를 넣지 않고도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발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반죽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만드는 빵에 비해서 많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판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첨가제를 넣어서 예. 효율적으로 빵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단순히 말하기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밀가루를 사다가 집에서 반죽을 해서 자급자족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밖에 없군요. 2명이서 6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그거 설거지감이 또 장난이 아니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서양 사람들이 밀이 주식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예. 이 밀과 쌀의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몸이 산다. 솔직담. 2부의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We met on a rainy evening in the summertime. Don't think I need to tell you.